아니야, 운동 안 쓰면 돼. 자, 먼저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첫 번째,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 첫 번째, 기체의 압력.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기체라는 녀석이 압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압력이 뭔지 알아야 돼, 먼저. 자, 여기 압력 공식 써있나 모르겠는데, 압력에 대한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가 됩니다. 압력의 정의야.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은 압력은 pressure, 누른다. 단위 면적을 A라고 씁니다. 힘을 force, F라고 써요.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을 잠깐 소개할게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체가 압력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풍선 안에다가 기체를 잔뜩 불어 넣었어요. 좋아. 왜 하나 했어? 페이지 18초. 페이지 번호가 마음에 드네요. 나만 마음에 들어? 난 좋은데? 아무튼 기체가 압력을 일으킨다는 건, 자, 이 안에 쌤이 바람을 불어 넣은 거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기체 입자들,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기체 입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면 기체란 녀석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야. 왜냐면 고체한테 열을 가해야 액체가 되죠. 액체한테 또 열을 가해야 기체가 되잖아.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건 그래서 기체란 얘기야.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하다? 막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야.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한다? 벽에 충돌하겠죠? 자,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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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충돌할 거라는 거야. 얘도 이렇게 꽝! 꽝! 충돌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충돌이야. 충돌. 이 충돌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충돌을 하게 되면은 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하는 거야. 어디다가? 요 면적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발생되고 있는 거다?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기체가 만들어내는 압력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 풍선 안의 기체는 얼마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힌트는 대기압. 자, 대기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봐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쯤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 공기층이 이렇게 있어요. 공기층. 이 공기층을 우리 뭐라고 해요? 대기권이라고 불러줘요. 이 공기층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기층의 높이. 배운 것 같은데? 까먹었죠? 높이는 1000km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서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 1000. 그죠? 하늘 1000. 우리 옛 조상들이 하늘이 1000km인 걸 미리 알았다고. 그래서 하늘에다가 1000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믿거나 말거나. 우연히 하늘이 1000입니다. 그죠? 하늘은 1000자를 붙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에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층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야. 공기도 무게가 있어 없어? 있거든요.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 압력이 얼마다? 대기압. 대기가 나를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이 1000km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몇 기압이라고 정의하냐면 대기압이 1기압이다. 1기압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억해야 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 1기압입니다. 1기압. 그러면 이 풍선 바깥에도 대기가 있어 없어? 대기압이 있겠네. 대기압 몇 기압? 1기압이 바깥에도 존재하겠네. 즉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도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왜 풍선은 요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풍선이 요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압력도 몇 기압이다? 똑같이 1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깥은 1기압인데 안에가 0.5기압밖에 안 돼. 어떻게 해? 안으로 들어가겠지. 바깥은 1기압인데 안에가 2기압이 어떻게 됐어? 커지겠지. 근데 바깥과 안에가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 풍선은 이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물어봅니다. 풍선 안에서 일어나는 압력, 단위 면적에 가한 힘 때문에 압력이라는 게 발생이 될 텐데 풍선 안에서 발생되는 압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기압이요. 1기압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풍선 안에가 왜 1기압이야?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바깥의 압력하고 같을 테니까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바깥의 압력하고 똑같을 테니까 1기압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할까? 플러스 알파. 어떤 알파 할 거냐면 첫 번째 퀘스천. 그러면 풍선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선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더 불어넣는다. 맞아요. 내가 더 불어넣으면 돼요. 내가 풍선에다가 입자,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입냄새 때문에 와! 커져요! 아무도 안 믿네요. 입냄새 때문은 아니고 풍선에다가 입자를 더 집어잡아 공기를 더 불어넣는다.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넣으면 공기 하나 둘 셋 현재 4개죠. 4개가 들어있어서 1기압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5개, 6개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땅땅땅 얘네들 충돌을 더 할 거 아니야. 즉 충돌을 더 많이 하면 압력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순간적으로 만약에 1.5기압이 되었다. 시작.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납니다. 영원히 무한대로 늘어나나요? 아니야. 늘어나다가 또 멈춰요. 또 멈춰. 왜 또 멈출까? 또다시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또 같아진 거야. 아니 처음에 1.5까지 증가했는데 내가 공기를 더 물어넣어서 1.5까지 증가했는데 왜 다시 멈춥니까? 다시 1기압으로 바뀐 거거든. 왜냐면 공간이 커지면 봐봐. 공간이 작을 때는 땅땅땅땅 부딪히잖아. 이게 1.5기압이야. 근데 공간이 커짐으로 해서 어떻게 부딪혀? 땅땅땅땅 아까보다 충돌하는 숫자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충돌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커지면. 그래서 다시 1기압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의 압력과 밖의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은 또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지. 풍선이 다시 멈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멈췄다는 건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항상 같아지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크다면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멈춘다라는 건 항상 이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공기를 더 불어넣으니까 풍선의 크기가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풍선이 커질까? 풍선을 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네? 어떻게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봐봐. 이 풍선 안에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은 이 기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까는 땅땅땅땅 이러면 지금은 활발해지면 땅땅땅땅땅 부딪힐 거 아니야? 더 충돌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밖으로 푹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도 압력이, 풍선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 어떻게 한다? 밖에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
높은 하늘로 올려버려.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만약 풍선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쳐봐.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풍선을 누르는 공기층이 어때요? 얇죠?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대기압이 어느 환경으로 간다? 0.5기압인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될까? 풍선. 안에는 1기압이었잖아. 안에는 1기압이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밖에가 0.5기압이야. 뭐야? 내가 더 압력이 세네? 푹 부풀겠죠. 언제까지? 나도 0.5기압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외부 압력을, 바깥의 압력, 외부 압력을 낮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바로 풍선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이야. 크기를 크게 한다는 건 다른 표현법으로 부피를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얘기 중이야. 자, 부피를 크게 하는 첫 번째 방법, 공기 분자를 더 집어넣는 거,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2번과 3번 얘기가 오늘의 포인트인데, 온도를 높여서 풍선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고요. 외부 압력을 낮춰가지고 부피를 크게 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두 법칙을 배울 거예요. 두 법칙.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보일 법칙이야. 압력과 부피. 그래서 여기 압력과, 여기 있죠? 압력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보일 아저씨야. 보일 아저씨.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고요. 두 번째,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를 얘기한 아저씨가 샤를 아저씨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암기법도 소개한 볼까? 암기법. 봐봐. 오늘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압력, 온도, 그 다음에 부피 요 세 가지거든요. 압력, 온도, 부피 요 세 가지 요소를 배울 건데 이 보일 아저씨는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죠. 뭐가 빠졌죠? 온도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온도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하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하는 거야. 암기법은 보일러 온도를 맞춰놓으면 항상 온도가 일정하죠. 안 그래? 우리 집만 그래? 네. 보일러 없어? 아니요. 안타깝네. 보일러 있지? 네. 그래요. 지금 나무 떼는 집, 연탄 떼는 집 없죠. 없죠? 알겠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연구한 아저씨가 누구다? 보일러 아저씨. 오케이?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온도하고 부피. 자, 1번 온도, 2번이군요. 2번 온도 나와 있고요. 부피 나와 있죠. 뭐가 빠졌죠? 압력 빠졌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말한 아저씨가 샤를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샤워를 할 때 물줄기의 압력이 확 나오다가 쩔쩔쩔쩔 나오고 확 나오다가 쩔쩔쩔 나오면 어때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샤워를 할 때는 물줄기 압력이 어때야 돼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는 압력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암기법이야 그냥. 자, 샤워를 할 때는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요. 보일러를 켜면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압력이 일정하니까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나머지 관계를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드나요? 네. 왜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압력이 왜 발생되는지, 그 다음에 외부 대기압과 비교해서 언제 풍선이 멈추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좀 정리할까요? 자, 이따가 한꺼번에 다시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림 하나 봅시다. 설명 하나 그려줄게요.
쌤이 이렇게 있어요. 쌤은 다리가 길어요. 비율이 엄청 남다르죠? 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쌤 주변에 공기가 있죠. 쌤 주변에 공기가 항상 있어요. 공기가 쌤 항상 좀 떠 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떠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죠. 공기가 쌤을 이렇게 압력을 가할 거 아니야, 그지?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모든 방향, 바로 압력,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일기압을 나한테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모든 방향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쌤을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나한테 일기압이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야. 나만 그럴까?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일기압이라는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체가 모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가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이게 나중에 배우는데, 아니 쌤의 키가 한 2m 되니까 위에는 이만큼 1000kg에서 2m 빠진 게 누를 거고, 여기는 1000kg에 해당하는 이제 압력이 누를 거 아니야,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쌤 키를 고려했을 때 이만큼이 누르고 발끝은 이만큼이 누를 거 아니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왜 고려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자, 그건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유체역학에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막 그런 법칙을 적용해서 모든 방향에서,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효과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똑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공기가 존재하는 모든 방향에서는 공기가 나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다 같은 힘으로 나한테 압력을 가한다라고 일단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 더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일기압이 작용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일 아저씨와 샤를 아저씨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보일 아저씨. 이제 딱 떠올라야 돼.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온도,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뭐죠? 네. 뭐에 따른 부피? 압력이죠? 압력에 따른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일 아저씨.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풍선 하나를 준비해봐요. 밖에 압력이 1기압이야. 1기압일 때, 잘 봐. 1기압일 때 이 안에 풍선의 부피가 2L다. 자, 정리하면 얘가 부피야. 부피고요. 이게 압력이야. 압력과 부피의 관계야. 밖에 압력이 1기압일 때 풍선이 2L였다면 문제! 밖에 압력을 2기압으로 한번 높여볼까? 어떻게 될까? 더 꽉 누를 거 아니야? 풍선은 그러면 더 커질까요? 풍선은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완전 신기하게 얼마로 작아지는지 알아? 1L로 작아져. 2L였던 게 정확하게 1L로 작아집니다. 딱 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이 1기압, 밖에서 1기압으로 누를 때는 2L였잖아. 근데 2기압으로 누르면 1L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둘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보일 아저씨가 알아낸 법칙이야. 대박이죠? 그럼 문제, 만약에 바깥의 기압을 4기압으로 바꾼다면 이 안에는 몇 리터가 될까요?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0.25가 나옵니다. 맞나요? 4, 2, 8, 4, 5, 20 이상한데? 1밖에 안 되네. 소리? 얼마야? 0.5인가요? 0.5리터로 바뀝니다. 0.5리터로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세요. 맞아요. 곱해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밖의 압력을 만약에 0.5기압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4, 5, 20, 4리터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일 아저씨가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압력, 자 정리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서로 무슨 관계다? 이 관계를 반비례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주고요. 반비례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X축, Y축, X축에다가 압력을 집어넣고요. Y축에다가 압력, 부피를 집어넣는다면 이거 그대로 써볼게. 1기압일 때 2리터, 그죠? 여기 찍히고요. 2기압일 때 0.5리터, 여기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4기압일 때 0.5리터, 그죠? 0.5기압일 때는 4기압이죠? 4리터죠, 4리터.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으면은 요런 식, 요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단 그래프. 요게 바로 반비례를 표현하는 그래프. 우리 책에 봐봐. 이렇게 똑같이 반비례 상태,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보일 법칙 3번에 나와있죠. 보일 법칙이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말이 쭉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보일 아저씨가 말한 핵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샤를 아저씨. 샤를 법칙. 샤워를 할 때는 뭐가 일정해야 돼요? 물줄기에? 네. 까먹었어? 압력. 압력이 일정. 까먹었네.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남은 거 누구야? 네. 온도에 따른 부피의 관계를 밝혀놓은 아저씨가 샤를 아저씨야. 뭔 소리냐?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풍선을 준비해요. 풍선을 준비해서 계산하기 쉽게 1리터를 먼저 준비할게요. 1리터야. 자, 온도는 이제 변할 거잖아. 압력은 일정하겠죠. 1기압이라는 외부 압력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이 녀석의 온도를 올릴 거야. 현재 온도가 0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0도씨인데 얘를 온도를 높일수록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뭘 알아냈냐? 완전 신기하게 온도를 273도씨까지 올리면 부피가 정확하게 몇 리터가 된다? 부피가 정확하게 2배로 증가합니다. 2리터가 돼요. 273도까지 올리면 정확히 부피가 2배로 증가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1도씨 올릴 때마다 조금씩 증가한 거죠. 얼마씩 증가한 거냐면은 전체 273분의 1씩 증가한 겁니다. 1도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 거가 되겠죠. 273이라는 숫자가 좀 어려운 숫자예요. 그죠? 쌤 이렇게 암기했어. 굉장히 잘 모르겠다. 안 외워져.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는 숫자네. 이질감. 이질감. 아무튼 쌤만 너무 안 외워질 때 쌤이 한번 썼던 방법인데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정리하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같이 증가하죠. 정비례는 아니지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부피가 증가하니까 얘는 반비례는 아니야. 그죠?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하면,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부피, 온도. 0도씨일 때 얘가 부피가 얼마였어? 1리터였죠? 근데 몇 도까지? 273도씨까지 올리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딱 2리터로 증가하죠. 2배로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273분의 1이 안에 일정한 비율로 쭉 증가하니까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웃긴 사실 하나 알 수가 있는데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딱 273도 됐을 때 정확히 2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려봐. 어떻게 될까?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이론상으로. 잘 들어. 이론상이야. 이론상으로 부피를,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론상 땅땅땅땅 떨어져서 몇 도가 되면 부피가 0이 된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이론상 부피는 0이 돼요. 기체가 사라진 것처럼 영하 273도로 만들면 그 가는 풍선이 완전 쪼그라들어서 풍선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이론상이라고 해서 이론상. 왜 이론상이라고 말하냐면 온도. 자, 기체를 온도를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맞아. 그거 맞아요. 액체로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고체로 변하잖아. 상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사실. 하지만 계속 기체로 남아있다면 이론상 부피가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샤를 아저씨가 얘기했던 샤를의 법칙입니다. 뭐 하면서 만들었을까? 샤워하면, 날 좀 알아요. 샤워하면서 만들었겠죠. 이 샤워를 하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돼. 외면해? 같이 막 저질러 놓고 외면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여기 영하 273도씨를 여기를 기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0켈빈, 우리 켈빈도 그래서 0켈빈, 절대온도의 기본 숫자가 절대온도. 절대온도의 기본적인 숫자가 0켈빈을 정한 거예요. 0켈빈. 분자운동의 정도를 가지고 켈빈도를 정했는데 절대온도의 시작값이 영하 273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씨가 곧 0켈빈 값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온도 체계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절대온도라는 체계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1번, 2번, 3번. 스트레칭. 뻐근해. 근데 아침에 농구하고 또 힘들다. 잠을 더 잤어야 돼. 어쩌라고 옛날에 그런 줄 수 있다고. 갈래? 뭔 소리야. 자, 오늘 배울 건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이제. 쉬는 시간? 이거 정리하고 있을게요. 네. 지금 한 35분 됐네요. 정리를, 해요? 아니,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가지고 정리 좀 할게요. 아마. 네. 알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봐봐요. 이거 보면은, 그쵸, 삐뚤어졌죠? 저번 대학생 내가 이렇게 되는 지금 사진을 잘못 찍은 거예요. 됐죠? 네. 옳지, 맞죠? 네. 자, 기체는 어떻게 압력을 일으키느냐? 기체 입자가 뭐 하면서, 운동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란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압력 P는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압력은 A분의 F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쾅쾅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고 있는 거 어디다가? 면적에다가. 그래서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쌤이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게 이거야. 기체 압력은 어디서 작용한다?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말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커지냐? 첫 번째, 입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푹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입자수가 똑같다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부피가 쭉 커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누가 크냐라는 건데 입자가 많이 들어있으면 압력이 클 거고요. 온도가 높아도 압력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용기의 부피는 뭐냐면
만약에 풍선을 요따만한, 풍선 말고 용기, 요만한 용기하고 이만한 용기 중에 누가 더 용감해요? 용기라고 그래서 아무튼 A 용기와 B 용기 중에 B 용기가 더 크죠? 얘가 더 용감한 거야? 네. 그러면 또 내린다. 여기 똑같이 기체 분자가 2개 들어있고 여기도 기체 분자가 똑같이 2개 들어있다면 네. 어디가 더 충돌수가 많을까? A. 맞아, A가 더 충돌수가 많은 거야. 온도가 똑같다면 얘들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용기 벽에 꽝꽝, 얘는 꽝꽝꽝꽝 충돌할 거 아니야? 이게 좁으니까 얘는 꽝 할 거 아니야?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훨씬 많으니까 압력은 누가 크냐? A가 압력이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겁쟁이가 되면 안 돼. 겁쟁이가 되면은 용기가 작아지는 거니까 압력이 커져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네요. 아무튼 용기가 작아서 압력이 크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더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무풍선에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입자수가 증가하고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풍선 속의 압력이 증가해서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풍선이 커져요. 우리 초딩 때는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풍선이 커져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입자수가 증가해요. 충돌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짐으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게 우리가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초딩들이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야, 그죠? 재밌네요, 오늘. 쌤이 좀 이렇게 한번 떠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체의 압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가 왼쪽에 나와 있네요.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입니다. 안전 매트. 매트에다 공기를 넣으면 공기 압력이 커져서 사람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 우리 위에서 이렇게 쫙 펴놓고 매트 펴놓고 소방관들이 높이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옥상에 대피한 사람들 구조할 때 헬기로 구조하기도 하지만 뛰어내리기도 하거든요. 네. 맨바닥에 뛰어내리시면 안 되겠지. 괜찮아요, 뛰어내리세요. 다리만 부러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매트를 펴놓고 뛰어내리게 하는 게 있어요. 본 적 있나요? 네. 그 커다란 거 있어.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 때문에 부피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기주머니, 공기 압력으로 자동차 같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 밑에다가 공기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공기를 푹 부풀려서 자동차를 푹 들어 올리는 장치야. 장치입니다. 자, 혈압계. 해봤나요? 혈압 재는 거 해놓고 치치치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아프면 치 빼면서 그죠? 힘 빠지면서 압력이 빠지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도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장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1번 내용 정리 다시 했고요. 자, 이제 보일 아저씨 얘기할 거예요. 보일 아저씨. 자, 보일 아저씨는 뭐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말씀하신 분이잖아. 바로 이게 압력을 조절하는 거야. 봐봐. 추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추가 2개 놓여져 있죠. 바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진 거니까 압력을 크게 만든 거야. 압력을 크게 만들었던 얘가 2리터였다면 만약에 여기서 2배만큼의 압력으로 누른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 1리터로 줄어들게 되겠네. 그냥 무식적으로 말한 거야. 얘가 하나일 때, 외부 압력 제외하고 하나일 때 2리터라면 2개면 1리터가 되겠네. 4개면 0.5리터가 되겠네. 라는 말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어들고 있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쌤은 풍선의 예를 들었지만 얘는 지금 피스톤과 실린더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이게 입자의 개수 변할 수는 없겠죠.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고 온도도 변함이 없고 입자의 개수도 변함이 없지만 이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한다는 거잖아.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온도가 변함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온도가 변함이 없다는 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에너지는 뭘 결정하냐면 속도를 결정합니다. 에너지가 일정하면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입자의 운동 속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입자의 개수나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하지만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는 건 왜일까? 온도가 안 변하니까. 온도가 안 변한다는 걸 실험한 아저씨가 누구야? 온도가 보일 아저씨네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밑에는 우리가 봤던 그래프니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기압일 때 부피가 요따만큼. 볼까? 1기압일 때 부피가 40리터. 그죠? 그럼 문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2기압이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20리터로 바뀌겠네. 진짜인가? 진짜인가? 우와, 진짜! 4기압이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10리터로 줄겠네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진짜네. 그래서 곱했을 때 1기압일 때 40리터, 2기압일 때 20리터, 4기압일 때 10리터. 곱했을 때 40.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걸 밝혀낸 아저씨가 누구다? 보일 아저씨다 라고 했습니다.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어들고 있죠.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하나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봐봐. 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을 찾아봐. 하나, 둘, 셋. 공통점. 커져요. 맞아요. 커지네요. 정답. 또 있어요. 압력이 올라간대요, 저기로. 압력이 올라간다고? 아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다.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맞아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올라가면 외부 압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쌤이 원하는 답이 아니야. 부피가 증가하는 맞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원하는 답이 아니야.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현상은 보일 법칙이냐 샤를 법칙이냐 찾아라 했을 때 보일 법칙의 모든 보일 법칙의 특징이 뭐다? 온도 변화가 없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풍선이 터지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야? 아니야, 외부 압력 때문이야. 그지?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점점 커지다가 탄성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서 가자 공기가 부푸는 거야? 아니야,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푸는 거야. 그지? 물속에서 잠수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것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야? 아니, 온도는 상관없이 올라오면서 수면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커지는 거잖아.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일 법칙인가 샤를 법칙인가 했을 때 온도 변화가 없으면 보일 법칙. 그래서 샤를 법칙 보여줄게. 샤를 법칙의 예입니다. 봐봐. 이게 샤를 법칙의 예거든.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그죠? 냉장고, 그 다음에 액체 질소, 뭐야? 전부 막 온도를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죠? 뭐야? 온도가 막 변하면 뭐다? 샤를 아저씨예요. 예? 왜 그래? 되지 않나? 시작됐다. 곧 나올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보일인지 샤를인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라? 온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가지고 구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 정도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왜? 왜 그래? 이상해.